일본 국민 절반 가까이가 보인 어처구니 없는 경제인식으로 인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일본 경제가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일 거듭되고 있는 수입 물가 폭등과 엔화 폭락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며 일본 매체의 아우성과 한탄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 역시도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가능성마저 대두되면서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분노와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일본 경제의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단순히 일본 정부에 의해서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 스스로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꿔 해석하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무비판적인 수용을 거듭해왔던 일본 국민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노력과 대응을 펼치지 않게 되면서 일본 경제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술 경쟁과 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주요 7개국인 일본과 이탈리아를 추월할 만큼 경이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국민과 한국 기업들의 부단한 혁신 노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데 반해 실망스럽게도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의 무능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안이한 경제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의 경제 위기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아연 실색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9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의 평균 임금이 이제는 태국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무능한 경제 대응과 일본 국민들의 안이한 경제관념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세계 각국이 물가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나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고집하는 바람에 일본의 경제 수준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최근 경제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발표한 2021년 평균 임금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적나라하게 대변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2021년 평균 임금은 4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데이터가 집계된 34개국 중 24위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7개국과 비교해보더라도 일본의 평균 임금은 그야말로 꼴찌 수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의 갈등 상대인 한국의 평균 임금 역시도 일본보다 훨씬 높은 4만 5천 달러를 기록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일본 경제가 그만큼 급격한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1991년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을 웃돌 만큼 세계 최고의 소득 수준을 자랑했던 일본의 실질 임금은 한국에 비해서도 1.6배나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차 이들의 추월을 넋놓고 지켜보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5년부터 프랑스의 추월을 허용한 일본의 실질 임금이 기어코 1999년과 2013년에 이르러서도 각각 영국과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근래 들어 일본보다 경제 수준이 한참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태국으로부터도 임금 추월을 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미래 인재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들이 태국 직장인에 비해 과장과 부장 승진이 매우 늦을 뿐만 아니라 소득 역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산업성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과장 및 부장으로 승진하는 연령대를 놓고 봤을 때 태국은 각각 30세와 32세에 과장과 부장으로 승진하는 데 반해 일본은 그보다 한참 늦은 38.6세와 44세가 돼서야 과장과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일본과 태국의 부장급 연봉 역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태국의 부장급은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부장급은 태국보다 한참 낮은 2,800만 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일본만 유독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6가지 이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197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종신고용제도가 일본의 임금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본 사회 저변에 뿌리 깊게 내리면서 결국 임금 상승이 어려운 풍토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진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오랜 고용을 보장하는 만큼 일본의 노동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기업들의 막대한 현금 보유로 인해 정작 임금 인상에 쓰여질 돈마저 일본 기업들의 금고에 꽁꽁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에 주식 폭락을 시작으로 벌어진 버블 붕괴로 인해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급히 회수하고 나서면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그 이후부터 현금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려가기 시작했고, 이에 덩달아 노동자들 몫으로 당연히 돌아가야 할 소득 배분 역시도 잠정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이즈미 총리 당시에 추진된 노동자 파견법 개정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자 일본 기업들이 일제히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늘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이에 덩달아 일본의 경제활동 인구 또한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일본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됐고, 당연스럽게도 이로 인해 일본의 임금 상승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다른 그 어떤 원인보다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인이 일본의 임금 상승에 있어서 큰 난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일본에서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 하락과 임금 억제의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급기야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들이닥치면서 화석연료와 곡물 등 일본의 수입 물가마저도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함에 따라 가뜩이나 거듭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위기에 엄청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스스로도 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매우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일본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경제산업성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사회학습과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비율이 일본만 유독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과 대만을 비롯해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자기 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결국 일본에서는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마저도 경제성장과 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점점 다가갈수록 사무와 판매 직종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에 이와 정반대로 엔지니어와 IT 기술 직종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사회의 이 같은 전체적인 테마는 결국 일본 경제의 급격한 추락은 물론이고 장래에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마저도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서슬퍼런 경고를 내놓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비롯해 일본 국민들 역시도 기술 혁신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한때 세계 1위에 올랐다가 현재는 31위로 추락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앞으로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최하위권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의 성장과 혁신에 나서지 않고 오로지 자포자기와 수수방관만 거듭한다면 끝내 국가의 경제 위상은 물론이고 개인의 경제 여건마저도 한없는 위기에 내몰린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한 일본의 상황이 언제든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길 바랍니다.